이번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양민혁 선수였어요. 토트넘을 처음 만나는데 상대 팀으로 만나다 보니까 토트넘을 상대로 양민혁 선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이승우 선수나 주민규 선수가 양민혁 선수를 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양민혁의 무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토트넘 감독과 선수들에게 양민혁이 정말 잘하는 선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볼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주민규 선수 역시 양민혁을 돕겠다. 다른 어린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는 이승우, 정우현, 양민혁, 윤도영처럼 어린 선수가 골을 넣고 나는 어시스트 4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당연히 경기를 했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때 좌우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팀 K리그가 약간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 형태였죠. 그리고 역습으로 나갈 때 아무래도 손흥민 쪽에서 토트넘이 공격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윤도영 선수까지 내려와서 손흥민을 막아야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도영 선수는 올라갈 때 역습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거리가 멀어졌는데 양민혁 선수는 아무래도 브레넌 존슨 쪽에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약간 위쪽에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술적인 측면 자체가 앞쪽에 있는 주민규에게 볼을 빼앗자마자 주고 주민규가 볼을 받은 다음에 올라오는 이승우나 이동경에게 떨어뜨려주면 여기서 이 이동경이나 이승우 같이 연결고리가 되는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양민혁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준다. 그러면서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의 측면 공간을 노리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주민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요. 볼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승우 선수라던가 이동경 선수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민규 선수가 볼을 떨어뜨려주면 요 선수들이 볼을 잡은 다음에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넘겨줄 때도 있고 여기서는 주민규 선수가 그대로 돌아선 다음에 뛰어가는 윤도영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주민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고 받은 다음에 올라오는 이동경 선수에게 떨어뜨려주고요. 이동경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왼쪽에서 양민혁 선수가 뜁니다.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양민혁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양민혁 선수가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어제 에메르송 로얄과 계속 만나는 이런 장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양민혁 선수에게 기본적으로 팀 K리그의 공격 작업 자체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역할로 양민혁 선수에게 갈 때가 많았고 양민혁 선수도 이 공격 과정 안에서 센스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양민혁 선수가 강원에서도 보면 욕심을 막 부리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때 본인이 여기서 무리하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동경 선수에게 볼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주민규 선수한테 주죠. 그럼 주민규 선수가 여기서 또 볼을 받은 다음에 다시금 올라오는 이동경 선수에게 다시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이제 양민혁 선수는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뛰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패스가 나가는 걸 보고 바로 뛰기 시작하니까 포로가 양민혁 선수를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주민규 선수가 이동경 선수가 전방을 바라볼 때 포로가 양민혁을 못 따라가고 있고 뛰어들어가는 양민혁에게 이동경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뒷공간이 무너져요. 이 장면도 양민혁 선수가 무리하게 돌파가 아니라 패스를 준 다음에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이 오프 더블 플레이를 보여준 거고 여기서 이제 양민혁 선수가 요 공간으로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가니까 에메르송 로얄과 1대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양민혁 선수의 강점 양발을 쓴다는 게 굉장히 뛰어났죠. 오른발로 접고 들어오다가 기본적으로 양민혁 선수가 오른발이니까 약간 접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도 양민혁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오른발로 슈팅을 하겠구나 약간 뒷걸음질 쳐요. 그때 양민혁 선수가 왼발로 치고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무너뜨렸고 여기서 이제 양민혁의 왼발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양민혁 선수가 포로를 상대로 그냥 돌파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패스를 주고 본인은 뜁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갈 때 양민혁 선수의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포로가 양민혁 선수를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이동경 선수가 양민혁의 패스를 받은 다음에 2대1 패스 아주 심플하게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있고 여기서 양민혁이 뛰어들어가면서 왼발 크로스 각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이번에는 왼발로 요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마지막에는 좀 걸리긴 했는데 요 이제 센스도 사실은 앞 공간으로 주면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뒤쪽으로 컷백형 패스를 하는 이런 장면도 사실은 양민혁 선수가 K리그에서 많이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땅볼 크로스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땅볼 크로스가 토트넘이 좋아하는 공격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왼쪽에서 손흥민,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어제 뭐 득점 나올 때도 베르너가 이런 치고 달려서 낮게 깔리는 크로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양민혁 선수의 이런 오른발 왼발을 다 쓰고 그리고 이렇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히나 토트넘이 이런 연계 플레이가 왜 중요하냐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풀백들이 엄청 가운데로 많이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계 플레이를 잘하면서 스피드가 빠른 선수, 이런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양민혁 선수가 아직 2006년생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어린 선수가 토트넘을 만나서 뭐 토트넘을 한 경기만에 막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에는 뭐 그 정도 능력을 갖추려면 사실 야말, 뭐 무시할라 이쯤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양민혁 선수가 어제 보여줬던 그런 번뜩임만으로도 이 선수가 정말 장래성이 촉망되는 선수구나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었죠. 이 장면도 토트넘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팀 K리그가 여기서 압박을 풀어내고 이승우 선수가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이때 양민혁 선수가 측면으로 뛰고 뛰어들어가는 양민혁에게 이승우가 볼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양민혁 선수가 이 공간에서 볼을 달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이승우 선수가 뒤로 돌아 뛰니까 여기서 이승우 선수에게 패스를 준다는 것이 약간 애매하게 흘러가면서 에메르송 로얄에게 볼을 뺏기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올 때도 있었고, 왼발 슈팅도 약간 이제 본인도 인터뷰로 아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양민혁 선수도 이 슈팅이 골대 위로 향한 이 상황에 대해서 형들도 그게 들어가야 됐다고 말씀을 했다. 많이 아쉬웠다. 라는 얘기도 했고, 확실히 토트넘은 레벨이 다르다고 느꼈다.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노력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어제 경기도 확실히 잘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빨리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느꼈다. 이런 이제 겸손한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 보면 양민혁 선수가 확실히 번뜩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전반전은 팀 K리그가 너무 수비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볼이 많이 안 가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이제 볼을 잡아서 빛나는 그런 장면들이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도 막 많진 않긴 했지만 양민혁 선수의 마지막 슈팅이나 패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발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게 뭐 당연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래도 이제 양민혁 선수에 대한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으니까 동료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줬거든요. 예를 들면 브레넌 존슨, 팀 K리그에서 양민혁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번뜩이는 돌파, 스피드를 가졌고 팀에 합류한다는 사실이 기쁘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인터뷰도 해줬고요. 벤 데이비스도 양민혁이 우리 팀과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실력을 갖췄는지 증명된 선수다. 1월에는 더 성장해서 좋은 모습을 만났으면 좋겠다. 쿨루셉스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양민혁 선수가 전반에 굉장히 잘했다. 우리 팀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선수라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토트넘의 경기를 봐도 확실히 손흥민 선수 쪽에서의 공격은 많은데 반대편, 사실 어제 양민혁 선수가 왼쪽에 나왔지만 오른쪽에서도 많이 뛰는 선수잖아요. 오른쪽 왼쪽을 다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왼쪽에 나왔을 때 브레넌 존슨 쪽이 좀 공격의 마무리나 번뜩임이나 이런 게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이제 올해까지 지금 강원에서 뛸 예정인데 강원에서 남은 시즌 동안 더 좋은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속도를 보여주면 분명히 어쨌든 계약은 1군 계약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가서 번뜩이는 활약을 주전으로 뛰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어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너무 섣불리 양민혁 선수를 막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이제 아직 토트넘으로 합류하기도 전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막 하진 않았어요. 양민혁의 활약과 평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오늘 경기에서 중요했던 건 상대 팀이 아니라 우리 팀의 경기력이었다. 상대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 선수들을 먼저 봤다.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다. 양민혁이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잘해서 내년에 토트넘에 합류한 다음에 어떻게 기용할지 생각해보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프리시즌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하고 가긴 했지만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물론 이제 양민혁 선수가 유망주기 때문에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이적을 주도해서 양민혁 선수의 이적을 주도해서 뭐 이끌어가진 않았을 거고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지는 못하겠죠. 양민혁 선수는 미래를 보고 데려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금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양민혁 선수가 팀 스쿼드에 합류하는 시점이 되면 양민혁 선수에 대한 평가도 아마 충분히 할 거고 그리고 양민혁 선수의 활용법도 충분히 고민해 볼 것이다. 그래서 어제 경기 자체가 어쨌든 양민혁 선수의 이런 번뜩임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아직 양민혁 선수가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양민혁 선수에게도 뭐 큰 경험이 됐을 거고 뭐 이래저래 정말 양민혁 선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당연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